네, 입력시켜 놨지요. 인코딩 누르고 소리 확인 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의 의 두 번째인데 이번 시간에는 법 집행이라는 말, 규율이라는 말, 또 행정행위, 법규, 명령, 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말 뜻이 뭐냐 라든지 또는 일반 처분 또는 처분적 법령 이런 말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행정이라는 개념 중에서 행정주체라는 말은 알았어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이것도 이제 다 공부했죠. 법 우리가 언제 공부했습니까? 행정에 의할 때 공부했습니다. 또 법치주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서의 이거 나옵니다. 이 법 집행이라는 말 나오는데 법 집행이라는 말 뜻은 그야말로 고무줄 개념이에요. 아주 넓게는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입법이라는 작용도 헌법이라는 법을 구체화시킨 작용이니까 사실은 입법도 포함돼요. 조금 줄이면 사법과 행정이 다 포함됩니다. 더 줄이면 행정작용을 얘기합니다. 더 줄이면 행정작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법률행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더 줄이면 이것도 포함 안 되고 그러한 법률행위에서 법적 효과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현실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즉 사실적인 힘을 행사해 가지고 사실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집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넓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행을 고유한 자기의 이름으로 집어넣는 거에는 강제 집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강제 집행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 집행의 종류 중에는 대집행이 있는데 대집행도 그 내용을 다시 뜯어보면 그 안에 부속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계고, 통지, 실행 그리고 뭐 이렇게 비용 징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부속품 중에서 계고와 통지는 사실은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집행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의 계고와 통지의 궁극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도와주기 위한 작용에 불과합니다. 즉 실행의 전제가 되는 절차이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가 있으면 의사들 중에서 병을 치료할 때 약물에 의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외과적인 어떤 그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수술할 때 주사를 안 맞느냐? 마취 주사를 맞아요. 주사 맞거든요. 그러나 그 마취 주사는 마취 주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술을 위한 하나의 그것이죠. 궁극에서는 어떤 사실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사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까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법적인 효과를 구체화한다 할 때는요, 이걸 보고 법집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법적인 효과의 구체화는 크게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수학에서 미분, 적분 배웠겠지만은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개별 구체화 시킵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소득세법이라는 법에서는 누구라도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나라도 만약에 국민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득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 똑같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누구나 이런 규정이 있겠죠. 이런 구성이 있는데 이런 구성력이 있는 규범을 구체화시킵니다.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회동에 37번지에 한옥을 갖고 계시던 분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되게 되겠죠. 이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바로 개별적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되게 시키는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효과인 규범의 효력을 개별 구체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냐? 법집행이라고도 하고요. 또 방금처럼 그렇게 해서 개별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했는데, 발생된 그러한 법적 효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통장에서 국가가 돈을 빼내 가지고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도 그런 사실행위도 법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목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행위도 하나의 법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집행이라는 이 넓은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법적인 효과를 구체화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근데 법적 효과란 말이 뭐냐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의 공권력에 있어서 강제되어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발생시키는 행위다. 즉 법집행이라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바꾸면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하죠. 구속이란 말은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을 시키는 게 바로 뭐냐? 법이 바로 통치가 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통치를 하는데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할 때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이걸 보고 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표현합니다. 규율이란 말은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이때 이제 국민의 범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국민은 일반적인 국민이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 이 모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즉 불특정 다수인을 얘기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화할 때는요 일반적 추상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규범이죠. 누구나 언제서나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때 이제 개별 구체화시킬 때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왕 나온 김에 이러한 규율의 형태를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러면 이러한 법적인 규율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이란 말은 꼭 이게 뭐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원만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많이 또 통용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할 때는 누구나라고 할 때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이게 더 자연스럽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그럼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법규, 명령, 규범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만든 법은 법인데, 행정 입법 중에서 국민을 구속하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데, 법규의 경우는 누구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적인 규율을 할 때 모든 국민에서 언제나 누구나 할 때는 법규적으로, 또 그런 규율이라는 성질의 행정작용을 얘기할 때는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적인 규율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처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보고 실무적인 그 모습을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분 형태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강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행정행위라고 표현하고요. 특허라든지 또는요 대인적 행정행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의사면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사면허한다 이거 없죠. 운전면허 같은 것도 깨알같이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으로서 행정행위는 법규명령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요. 이미 살펴봤는 거고, 또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으로서 행정행위는 앞으로 2절, 3절, 4절, 5절, 6절 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구체적인 규율에서 이제 일반적인데,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누구나인데, 근데 뭐냐, 장소라든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입니다. 좀 특이한 형태죠.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형태다. 이런 것을 뭐냐면 일반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러한 일반 처분 형태는 뭐가 있냐면, 행정행위 중에서도 중요한 행정위가 물적 행정위가 있어요. 물적 행정위는요, 나중에 나오는 대물적 행정위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대물적 행정위는요, 행정위를 할 때 물건을 보고 행정위를 하는 걸 보고 대물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적 행정과 비슷하지만은
건축허가를 해줄 때 또는 준공검사 해줄 때 건물을 보고 해주는 거죠. 그러나 준공검사할 때 그거는요, 건물 보고 해주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그 주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을 전전하는데 이게 물건 그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적 행정에는요, 이걸 구속력이요, 직접적으로는 물건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람을 구속한다. 이런 걸 우리가 물적 행정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즉 사람을 규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물건 자체를 규율한다 했더죠. 그럼 이런 물적 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구, 구역, 글자가 두 번씩 나와야 되거든요. 구 두 번, 구역 나왔으니까 지역 나오면 똑같이 글자가 두 번씩 나와요. 지구, 구역 또는 지역의 이러한 지정행위인데 이 행위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정계획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물적 행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주차 금지 구역의 지정이에요.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주차 금지 구역은 일정한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도로가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지정하냐면 토지라는 물건에다가 지정하지 사람에게는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좀 넓은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리 넓어도 주차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주차 금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 처분의 사례로서 일반직 할 때 G20 회담, 보통은 G20이라고 하죠. G20이라는 회담 기간 중에 G20 회담 기간 중에서 반경 회담장이죠. 회의장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글자가 참 많은데 내가 이 글자 중에서 어느 부분이 뼈대로 잡아내야 될 거냐 이건데 일단은 금지가 뭐냐면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행정입니다. 이 금지는 행정인데 부작위 하명을 부과한다. 그럼 이런 행정이 이제 대상 이제 법적 효과 발생하는데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회의장 반경 100m 이내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체화됐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내용에 대한 어떤 범위가 정해졌으면 구체적, 그렇지 않으면 수상적인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게 이란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건데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100m 이내에서는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누구나니까 일반적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거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러한 시위 금지 구역의 지정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죠.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구체적 규율을 일반 처분이라고 그러고 개별적 추상적 규율도 일반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개별적,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데 언제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처분적 법령도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칠판 사정상 앞에 있는 일반 처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들어갑니다.
일반 처분 중에서 물적 행정행위 들어갑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물적 행정이다. 그럼 이런 물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공무를 행정처인데 이런 공무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공용 지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요 공용 개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공물이 되면은 그 공물은 시효 취득이 금지되는 효력도 발생하고 또 매매를 하더라도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그죠.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공물 지정 행위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물을 지정해서 해제합니다. 그 이제 공물 지정이 아니고 공물을 폐지합니다. 이제 공용 폐지라고 하죠. 이런 공용 폐지 같은 것도 다 물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공물 지정하는 공용 지정의 경우는 문화재 지정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적 행정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개별적인데 특정인에 대한 것인데 어느 한 시간 장소를 거의 안 받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율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표현하죠. 노트되어 있으니까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개별적인데 만약에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앞에는 도로고 뒤에는 성남시처럼 이렇게 성남시 보면 큰 도로 옆에는 전부 다 골목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인데 사실은 옆에가 비스듬해 가지고 경사가 있어요. 그림이 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경사가 돼가지고 골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약간 창 같은 게 나 있는데 이게 목욕장인데 목욕장에서 스팀이 나와가지고 낮에는 안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안 보이는데 겨울에는 이 스팀이 이제 길에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집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목욕탕 주인에게죠. 그래서 목욕탕 주인이 이런 목욕탕의 이런 주인에게 모독민이죠. 주상징어서 뭐냐면 얼음이 얼 때마다 나죠. 그래서 얼음이 얼 때마다 즉 도로가 결빙될 때마다 결빙시마다 그 다음에 미끄럼을 제거해라 또는요 이런 미끄럼을 방지해라 하는 조치를 명합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요 할 때마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추상적이에요. 즉 시간을 딱 정해서 특정한 시간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추상적 교육인데 지금은 그냥 문제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러한 주인들에게 눈이 올 때마다 또는 눈이 쌓일 때마다 제설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집 앞을 너무 안 쓴다. 그래서 정부가 다 감당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뭐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도로를 자기 주차장처럼 자기 집처럼 쓰잖아요. 또 국가가 일부는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 옳지 않은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행위들을 할 정도면 또 뭐 고양된 어떤 그 가치가 인정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고양된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도 일반 처분에 들어간다.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사례가 나오면 오로지 생각해야 될 거 뭐냐?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봐가지고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면 일반적, 특정인이면 개별적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나 내용이 정해져 가지고 픽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구체적.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고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추상적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일반 처분도 있죠. 두 번째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는, 자, 개별적 추상적 규율에는 뭐냐? 원래 규범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데 규범 중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처분적 법령이라는데요. 원래 행정부에서는 처분적 법령 사실은 한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이러한 처분적 법령이라는 말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의미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특정인이나 또는 이러한 특정한 이러한 범위 내의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일반적이죠. 대상으로 하지만은 내용은 안 정해졌습니다. 즉, 그런 거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광주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했잖아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명박 정권 중에서도 아직도 광주 폭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정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중용한다면 그런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처음에는 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배상인데 배상에 관한 이러한 특별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사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에요. 또 박정희 당시에 박정희가 자기의 어떤 그 더러운 권력 욕망을 대신해서 배설해준 중앙정보부 부장이죠. 부장인 김형욱이가 미국으로 망명 가서 박정희를 공격을 하니까 그 말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자국을 비방할 때는 재판 없이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법도 있고, 박정희는 참 특이한 사람인데 우리 건희 아빠 훌륭한 사람이죠.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뭐가 김영욱이랑 나중에 잡혀가가지고 우리 누나 중앙정보에서 잡아가지고 닭뼈 가는 데서 넣어가지고 갈아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 다 있는데 궁정동에 와서 박정희가 쏴주겠다 이런 설도 있고 별의별 설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적습니다. 근데 그 김형욱이를 꼬셔가지고 한국에서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꼬셨을 때 꼬신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 놈이 대사인데 김형욱이도 자기도 이제 한국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하면 당연히 지도 중앙정보부장에 있으니까 경계하겠죠. 근데 경계를 풀고 임마가 만났어. 왜 그랬을까? 김형욱이가 그놈한테 은혜를 베푼 놈이야. 이게 지가 내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마 이래 생각하고 만났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은혜를 베푼 놈들이 사고를 더 많이 칠 때는 세게 치더라 이거야.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할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아주 치명적인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인간은 왜 상관없어요. 나나 인지반은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아요. 대부분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올라가거나 공직자들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공청문회 같은데 야당이 조사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냐? 투세예요. 근데 그 투세의 대부분 다 뭐냐? 측근들이에요. 항상 그 옆에서 같이 승승장구한 애들 걔들이 사고를 칩니다. 행정법 공부가 더 중요해요. 받아들이면 더 좋겠지,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세 번째 본령인데, 행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치주의 구조는 뭐냐면,
일반 주상적인 규범인 법령을 먼저 제정해서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교실에 와이파이 들어와 있겠죠. 또 뭐 KBS 방송 볼 수 있는, 많이 누가 묻습니다. 여기서 KBS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시청적이니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봅시다. 보이나 안 보이지? 볼 수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가 뭐냐? 추상적인 가능성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구체적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럼 볼 수 있다는 말은 두 가지야. 그건 뭐냐면 공중파가 들어와 있으니까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다 놓고 그 공중파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효력을 개별 구체화시켜서 소리와 색으로 특정한 우리가 가시 가청 가능한 또는 가시 가능한 주파수로 변환시켰을 때 볼 수 있다. 이거는 구체적이지. 그럼 이 텔레비전 수신기에 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공중파를 쏘아주는 이거는 바로 뭐냐? 법규 명령이야. 규범이고. 그러면 텔레비전 수신기가 그걸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겠지? 그래서 그 해품달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침 흘리면서 해보면서 송선이 보면서, 송선이 아니야? 하여튼 김수현이 보면서 그렇게 침 질질 흘리는 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구체적이라는 거야. 그거 바로 보니까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규범의 효력은 수신기를 통하지 않고는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데 특이하게도 그러면 방송국 근데 문제는 뭐냐? 특이하게도 바로 보여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엄밀한 점에서는 법령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직접이죠. 또는 바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직접 바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라고 표현할 때 이때 권리 의무는 구체적이란 말이 숨어 있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말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인데 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직접이란 바로는 뭐냐면 원래 법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직접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뭘 통해서 행정이 이러한 처분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처분이 없이도 이런 뜻이라. 이걸 우리가 직접인데 이걸 우리는 처분적 법령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처분적 법령의 종류에는 어떤 것도 있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밀리 분교장 이러한 본교장의 이러한 폐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에 판례에서는 거제도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사건이나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판례가 그 사건 자체에서 그 법령이 처분적 법령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령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 또는 바로 권리를 제한할 때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인데 규율을 들어가면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다시 안 지웠으면 더 좋겠죠. 규율을 하게 될 때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면은 법규 명령이 되고 개별 구체적 규율이면 행정 처분이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반적인데 구체적 규율도 있더라 이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 처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개별적인데 또 추상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더라 할 때 처분적 법령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가 일반 처분도 있다. 그래서 일반 처분은 사실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도 일반 처분이지만 개별적 추상적인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됐고요. 닥치고 지금 만약에 그 작용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또는요, 이러한 처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리지널 법규고, 이거는 오리지널 처분인 거 알겠는데, 이 법규하고 처분의 중간에 어정쩡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성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봐봐요. 일반적으로 수상적 법규는 주상적인 효력은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이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삼각형이냐? 삼각형 아닙니다. 다 뭐냐? 인정된다 이거야. 국민의 권리구제로. 그래서 행정행위성이 인정된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합니다. 행정행위 1편, 2편, 3장 행정행위 두 번째 예절로서 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효력이라며 같은 말입니다. 특성, 특질 다 좋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약간 느낌이 좀 들죠? 행정행위는 뭐라 그랬죠? 권력적 공법행위. 그렇죠? 권력적 공법이다. 알겠고요. 근데 권력적 공법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권력적이면서 공법적 효과 발생 원하는 거죠. 그럼 권력적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죠. 여기서 많이 봤어요. 권력적인 행정법 관계가 발생하죠. 행정법 관계의 특성하고 사실상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행정행위는 특수하다. 특수한 말은 다른 행위하고 비교를 하는데 행정은 주체 행위니까 사법작용인 재판하고 구별되죠. 저거는 나중에 판결의 효력하고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비권력적인 사법효과 발생하는데 행정에는 권력적 공포효과 발생하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법적 합성 본 적 있어요. 공정성, 공정량과 같은 말이에요. 즉 행정행위의 행정행위는 그 효과가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닌 즉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받는 힘이 있다면 공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이 있다면 공정성. 그래서 저번에는 앞부분에서는 공정력이라고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말을 바꾸어서 공정성이라고 한번 훈련시켜 봤습니다. 같은 말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말 대신에 구성요건성 납니다. 존속력 대신에 존속성, 실효성이 있다라는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있다. 그리고 부재 제도가 특수하다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방식에 의한다 이겁니다. 여기 끝입니다. 2절까지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죠. 좀 쉬었다가 계속합니다.